네,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피의자인 이병모 장모 씨가 심리 분석 결과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아 보인다는 증언이 나왔는데요. 이런 성향을 가진 장 씨가 어떻게 정인양을 입양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용 변호사의 뉴스화법에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난 3일 이 정인양을 학대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 양모 장 씨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지금 장 씨가 사이코패스 성향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증언이 나왔다고요? 네, 지금 그 정인이를 끔찍하게 죽음에 이르게 만든 그 입양모 장 씨, 그다음에 입양부 안 씨, 네. 두 명 다 지금 재판 받고 있어요. 네. 그 지금 입양모 장 씨에 대해서는 이제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그다음에 살인죄 적용돼서 지금 재판 중인 거고, 네. 그다음에 입양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지금 이제 받고 있는데요. 네. 이 7회 공판길에서 네. 지금 그 심리분석 전문가 대검찰청 심리분석실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네.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이 대검찰청 심리분석실장의 진술에 따르면 네. 입양모 장 씨가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아 보인다. 네. 대단히 높아 보인다라는 취지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네. 진술을 한 건데,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정인이를 저항할 수 없는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본인이 가진 스트레스나 부정적 정서를 그대로 표출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네. 그러면서 사이코패스 검사, PCLR 검사인데 네. 이 평점 척도를 보면 장 씨의 총점이 22점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사이코패스라는 그 진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점수는 25점인데 네. 거기에 뭐 거의 지금 3점밖에는 부족하지 않은 정도로 사이코패스에 근접했다. 그런 수준의 어떤 검사 결과가 나왔고, 네. 이 임상 심리 결과에 대해서 이제 이 심리 분석 실장의 진술은 이 장 씨가 상황 판단 능력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민첩해 보인다. 네. 성격적 측면에서 어떤 욕구 충족이 우선시되는 사람으로 보였고, 네. 나아가서 이제 욕구 충족을 하는 과정에서 규칙이나 규범을 좀 무시하고 그다음에 내재적인 어떤 공격성이 커 보인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또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 이 대검에서 진행한 이 평가가 조금 뭐 신뢰할 만한 건가요? 신뢰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네. 대검에 따르면 정확한 심리 검사를 하기 위해서 10가지 도구를 사용했다는 거고요. 네. 특히 이 사이코패스 검사, PCLR 검사를 비롯해서 보면 정신상태 검사, 신경생리 검사, 문장 완성 검사, 뭐 재범 위험성 판단 검사 등을 실시했다는 것이고, 네. 이 검사의 신뢰도와 관련해서는 이게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심리 분석 실장이 진술을 했고, 네. 실제로 이영학 살인 사건, 그다음에 청산가리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서 네. 증거로 채택된 바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장 씨 점수가 이제 기준치와 좀 근접하긴 하지만 어쨌든 미치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장 씨 측 변호인이 좀 이에 대해 반박을 재판에서 했다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지금 장 씨 측 변호인은 어차피 그 사이코패스 기준이 25점인데 네. 지금 피고인인 장 씨 같은 경우는 거기에 못 미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심리분석실장이 그 25점은 남성 기준 인 것이고 네. 여성에 대한 데이터는 없다. 네. 하지만 남성보다 기준점을 한 3, 4점 정도는 낮춰서 봐야 된다. 이런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사실상 남자 기준에서 3, 4점 정도 낮추면 네. 21.2점이잖아요. 네. 그럼 그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장 씨 같은 경우는 뭐 사이코패스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검사 당시에 장 씨가 이제 이런 것도 있었어요. 검사 당시에 장 씨가 해당 질문과는 좀 다른 내용이나 네. 상황 등을 연상해서 결과가 좀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또 질문을 네. 변호인이 했다는 건데, 네. 이것에 대해서도 이 심리분석실장은 질문을 명확하게 하고 장 씨에게 다 설명을 한 뒤에 검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의미로 이해해서 반응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좀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드는 건 그렇다면 이 장 씨의 이런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아 보인다는데 이런 성향을 만약 갖고 있는 사람도 입양이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죠. 네. 이렇게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 사람이 입양을 하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입양을 희망하는 네. 측에 대해서 우리가 네.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입양 네. 특례법에 보면. 네. 그래서 2020년 그 입양 실무 매뉴얼, 다시 말해서 입양 특례법과 그 하위 법령들에 네. 정해져 있는 각종 절차를 네. 이제 모아놓은 그 매뉴얼에 따르면 네. 입양 기관이나 지자체는 그 입양 부모가 될 이들의 자격을 이제 갖췄는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때 이제 반드시 작성되는 게 양친 가정 조사서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서에는 입양을 신청한 이들의 재산 상태 등 객관적인 그런 외적 상태뿐만 아니라 네. 성격이나 인격, 종교관 등을 다 포함해서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입양을 해서 이 입양된 아이를 잘 키워줄 수 있는 재산적인 능력이 있는지, 네. 아울러서 아이를 정말 따뜻한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상태가 있는지 당연히 국가가 조사해야 되는 거고, 네. 그것을 조사해서 기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인이 같은 경우는 끔찍하게 학대를 당하다가 죽음에 이르렀고, 네. 실제로 그 부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이것은 뭐 그 범죄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이미 충분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그 입양을 위한 조사 당시에 네. 장 씨의 사이코패스 성향이 스크린이 되지 않았다. 우리가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비극적인 네. 그런 상황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일단 애초에 그렇다면 장 씨는 아이를 입양해서 자녀로 키울 만한 좀 인성이 아니었다라는 결론에 이르는데, 지금 이 입양 과정의 시스템 문제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입양을 하기 위해서 입양을 신청한 부모를 조사하는데, 이 조사가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네. 이 조사의 전문성이나 그다음에 조사의 기법을 보다 확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이러한 것들을 좀 뒷받침할 만한 법적, 제도적, 나아가서 물적인 그런 뒷받침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정인이 같은 경우 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지금 그 학대를 당하고 있는 신고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안 된 부분은 당연히 문제인 거고, 나아가서 입양 기관이 사후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는 조문이 있어요. 입양 특례법에. 네. 그것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입양 기관에 대한 어떤 그런 페널티,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심지어는 그 담당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예를 들어서 일을 제대로 공무원이 안 하면 직무유기죄로 처벌받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그런 정비도 아울러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오늘 17일에 이제 네 번째 공판이 열린다고 하는데, 지금 이때는 법의학자가 진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좀 무슨 말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